선배님들, 텔레비전 뉴스만 틀면 강남에 100억 원짜리 집이 팔렸네, 마네 하는 소리가 매일같이 쏟아져 나옵니다. 100억 원. 도대체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우리 같은 평범한 서민들은 상상조차 안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들만의 화려한 성, 오직 현금 뭉치를 쥔 상위 0.1%만 들어갈 수 있다는 강남 한강뷰 하이엔드 펜트하우스. 그 으리으리한 성벽 안의 사람들은 굳게 확신했습니다. 서민들 아파트값이 아무리 떨어지고 나라 경제가 박살이 나도 자기들만의 세상은 영원히 다를 것이라고. 경기가 아무리 꽁꽁 얼어붙어도 자기들이 쥐고 있는 강남 100억 원짜리 집값은 천년만년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선배님들, 그 오만하고 거만했던 철옹성이 지금 단단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저 가격이 찔끔찔끔 몇억 원 떨어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상식이 완전히 파괴되는 아주 기가 막히고 소름 돋는 폭탄 돌리기가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폭로하겠습니다. 지금 강남의 이름만 대면 아는 초고급 펜트하우스를 사가면 매도자가 집을 사는 사람 통장에 현금 30억 원을 역으로 꽂아주겠다는 끔찍한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집을 파는 사람이 오히려 돈을 수십억 원이나 더 얹어주면서 제발 내 집 좀 가져가 달라고 바닥에 엎드려 빌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냐고요? 분양가 100억 원짜리 집을 넘기면서 자기 돈 30억 원을 손해보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이른바 마피 30억 원짜리 폭탄이 터진 겁니다. 원래 이 시장은 프리미엄을 수십억 원씩 얹어줘도 대기자가 줄을 서던 콧대 높은 놈들의 놀이터였습니다. 백조처럼 우아하게 골프 치며 와인을 마시던 회장님들이 지금 똥줄이 타들어가서 30억 원을 생으로 날리면서까지 야반도주를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그 화려했던 100억 원짜리 성 안에서 무슨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장부상으로는 빌딩도 있고 땅도 수백억 원어치나 들고 있는 이른바 슈퍼 리치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통장을 열어보면 내일 당장 막아야 할 어음 15억 원, 20억 원을 낼 현찰이 단 한 푼도 없습니다. 모든 돈이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사업 자금에 꽁꽁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걸 돈맥 경화라고 부릅니다. 최근 기업대출 이자가 미친 듯이 치솟으면서 연 4%, 5% 하던 이자가 7%, 8%를 훌쩍 뚫더니 심지어 두 자릿수 살인적인 금리까지 찍어버렸습니다. 은행에서는 돈줄을 꽉 틀어막았고 거래처 결제는 밀리고 당장 내일 부도를 막을 현찰이 씨가 말라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서류상으로는 수백억대 부자지만 당장 쓸 돈이 없어서 목매달게 생겼다는 그 끔찍한 흑자부도의 시작입니다.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다 던져버렸습니다. 회장님들이 직접 간판도 없는 VIP 전용 중개업소 문을 두드리며 조용히 속삭입니다. 우리 집 좀 제발 팔아달라고. 계약금 10억 원은 내가 그냥 다 포기할 테니 제발 명의만이라도 떠넘겨달라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터집니다. 한 사람이 급해서 10억 원을 깎아서 던지면 바로 옆 동네 회장님은 자기가 먼저 살아야 하니까 20억 원을 깎아서 던집니다. 그러면 또 앞집 회장님이 30억 원을 깎아주겠다고 덤벼듭니다.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고 가격을 사정없이 후려치는 잔혹한 치킨 게임. 피 튀기는 폭탄 돌리기가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수십억 원을 깎아줘도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강남 100억 원짜리 집을 현금으로 덥석 사줄 수 있는 진짜 현금 부자들은 머리가 아주 비상합니다. 그들은 지금 이 썩어가는 시장에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피냄새를 맡은 하이에나처럼. 가격이 완벽하게 반토막, 아니 3분의 1 토막이 나서 저 거만한 회장님들이 길거리에 나앉을 때까지 차갑게 관망만 할 뿐입니다. 100억 원짜리 성벽은 환금성이 제로에 가까운
팔고 싶어도 평생 팔 수 없는 가장 화려하고 끔찍한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선배님들, 여기서 우리가 정말 두 눈을 부릅뜨고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저 100억 원이라는 가격표는 누가, 어떻게 만든 것일까요? 정말 강남 아파트 콘크리트 덩어리가 100억 원어치의 가치가 있어서 100억 원이 된 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18억 원짜리 아파트를 20억 원에 사고 그걸 다시 50억 원에 호가를 띄우고 결국 지들끼리 짬짬이로 사고 팔며 100억 원이라는 거대한 사기 가격을 만들어낸 겁니다. 진짜 시장의 가치가 아니라 그들만의 탐욕과 빚잔치로 억지로 부풀려 놓은 거대한 허풍, 가짜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돈으로 그 비싼 집을 사지 않았습니다. 회사 돈, 법인 대출, 심지어 지인들 돈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아 거대한 빚의 레버리지를 일으켰습니다. 강남 불패라는 새빨간 거짓말에 취해서 평생 우리 서민들을 개미 보듯 아래로 깔아보며 지들끼리 빚으로 쌓아올린 탐욕의 바벨탑이었습니다. 100억 원이 60억 원, 40억 원으로 폭락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그 가격이었던 껍데기가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며 처참하게 부서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비극은 이 부자들의 불장난이 결코 그들만의 파산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100억 원짜리 집이 안 팔리고 미분양이 쌓이면 그 화려한 성을 짓기 위해 수천억 원의 무서운 고금리 대출을 끌어다 쓴 일군 대형 건설사들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형 건설사 밑에서 땀 흘려 콘크리트를 붓고 철근을 나르던 수천 개의 힘없는 하청업체들이 줄줄이 목이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부자들의 허영심이 쏘아올린 이 거대한 빚잔치의 폭탄이 지금 우리 서민들의 일자리를 박살내고 더 나아가 우리 선배님들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은행 예금 통장까지 찢어버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대한민국 시공능력 30위권의 대형 건설사가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리고 아직도 아파트 분양권 하나만 주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순진한 서민들의 계약금과 중도금이 어떻게 허공으로 감쪽같이 증발해버리는지, 그 소름 돋는 분양 보증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부자들은 수백억 원을 해먹고 도망치는데 왜 억울한 우리 국민들만 피눈물을 흘리며 그 썩은 설거지를 대신해야 합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예금자 보호 5천만 원의 무서운 진실을 깨닫고 여러분의 피 같은 노후 자산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끔찍한 연쇄부도의 늪, 그 진짜 얼굴을 지금부터 똑똑히 확인하십시오. 강남 한복판에서 100억 원짜리 펜트하우스가 40억 원으로 처참하게 반토막이 나고 부자들의 허영심으로 쌓아올린 그들만의 빚잔치가 시원하게 박살이 났습니다. 하지만 선배님들, 부자들이 통곡하며 망해가는 그 통쾌한 몰락을 보고 마냥 손뼉을 치고 좋아할 때가 절대 아닙니다. 그 썩어 문드러진 100억 원짜리 성벽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거대한 파편들이 지금 가장 힘없고 선량한 우리 서민들의 머리 위로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끔찍한 연쇄부도의 첫 번째 희생양, 바로 탐욕의 눈이 멀어 수천억 원의 빚을 끌어다 아파트를 올렸던 대한민국 일군 대형 건설사들과 그 밑에서 피땀 흘려 일하던 수천 개의 하청업체 사장님들입니다. 2026년 2월, 여의도 증권가와 대한민국 건설업계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히는 대참사가 터졌습니다. 4월이면 건설사들이 줄줄이 도산할 거라는 흉흉한 소문, 이른바 4월 위기설이 2달이나 앞당겨져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동네 골목에 작은 빌라 몇 채 짓는 구멍가게 수준이 아닙니다. 전국구 아파트 브랜드를 당당하게 달고 다니며 시공 능력 평가 32위권에 빛나던 튼튼한 중견기업 T건설이 결국 버티지 못하고 법원에 법정 관리를 신청하며 덜컥 백기를 들어버린 겁니다. 이 소식이 뉴스를 타자마자 전국에 널려있던 T건설의 수많은 공사 현장은 그야말로 생지옥으로 변했습니다. 하늘 높이 웅장하게 돌아가던 수십 대의 타워 크레인이 거짓말처럼 일제히 멈춰섰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리던 덤프 트럭들은 시동이 꺼진 채 덩그러니 방치되었고, 새벽밥을 먹고 나와 구슬땀을 흘리던 수천 명의 인부들은 하루아침에 일손을 놓고 길거리로 나앉았습니다. 망치소리 요란하던 공사판이 순식간에 정막만 흐르는 거대한 유령 도시가 된 겁니다. 도대체 그 잘나가던 대형 건설사가 수천억 원을 굴리던 회사가 어쩌다 이 지경으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걸까요? 선배님들, 건설사들이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대단지 아파트를 지을 때 자기들 금고에 있는 생돈을 꺼내서 짓는 줄 아셨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남의 돈, 즉 은행 빚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아주 교묘하고 기가 막힌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아직 땅을 파기도 전에 여기 강남 노른자위에 최고급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면 수백억 원을 남겨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장밋빛 미래의 수익을 담보로 돈 좀 시원하게 빌려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병들게 한 PF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괴물의 진짜 정체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미친 듯이 좋고 아파트가 없어서 못 팔던 시절에는 이보다 더 완벽하고 환상적인 돈 놓고 돈 먹기 도박판이 없었습니다.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피를 붙여 완판이 되고 그 분양대금이 쏟아져 들어오면 은행 이자도 넉넉하게 갚고 건설사는 수백억 원의 마진을 챙기며 배를 불렸습니다. 은행과 건설사가 한통속이 되어 서민들의 피눈물을 쥐어짜며 꿀을 빨던 그 화려했던 황금 구조. 하지만 지금은 그 상황이 180도 뒤집혀 버렸습니다. 금리는 미친 듯이 솟구쳐서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시멘트와 철근 같은 원자재 가격마저 30% 넘게 폭등했습니다. 공사비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술술 새어나가는데 정작 그렇게 비싸게 지어놓은 펜트하우스와 아파트를 사줄 돈 많은 호구들이 시장에서 완벽하게 멸종을 해버린 겁니다. 부자들은 현금을 꽉 쥐고 도망가 버렸고 지방 현장들은 건물을 다 지어놓고도 사람이 한 명도 들어오지 않는 끔찍한 미분양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자, 집이 안 팔리면 어떻게 됩니까? 분양대금이 안 들어옵니다. 분양대금이 안 들어오면 은행에 빌린 PF 대출 이자와 원금을 무슨 수로 갚습니까? 결국 만기가 터져버리고 돈줄이 꽉 막힌 건설사는 그대로 흑자 부도를 맞고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T건설도 살기 위해 발버둥을 쳤습니다. 알토란 같은 땅도 팔고 계열사도 정리하고 심지어 직원들 월급까지 수개월씩 미뤄가며 버텼지만 5천억 원이 넘는 거대한 PF 보증 채무 앞에서는 그저 추풍낙엽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선배님들, 진짜 끔찍한 비극, 피를 토하게 만드는 억울한 사연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대형 건설사 하나가 무너지는 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 거대한 공룡 밑에는 뼈 빠지게 철근을 나르고 시멘트를 붓고 벽지를 바르며 생계를 이어가는 수백, 수천 개의 힘없는 하청업체들이 거미줄처럼 매달려 있습니다. 이 하청업체 사장님들은 어떻게 돈을 받는지 아십니까? 자기 돈으로 먼저 자재를 사오고 자기 돈으로 먼저 인부들 일당을 쥐어주며 한 달, 두 달 공사를 피땀 흘려 해놓으면
나중에 원청인 대형 건설사에서 결제를 해주는 아주 잔인한 후불제 구조로 굴러갑니다. 그런데 그 돈을 줘야 할 원청 건설사가 갑자기 만세를 부르고 부도가 나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받아야 할 돈 수억, 수십억 원이 하루아침에 공중으로 감쪽같이 증발해버립니다. 하청업체 사장님들은 이미 인건비와 자재비로 자기 전 재산을 다 쏟아부었는데 당장 돌아오는 어음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직원들 월급날은 내일 모레로 다가왔고 거래처 자재대금 독촉 전화는 빗발치는데 내 통장에는 단돈 100원 한 장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현장에서 땀 흘려온 죄밖에 없는 선량한 사장님들이 대형 건설사의 탐욕이 만든 PF 부도 폭탄을 고스란히 뒤집어쓰고 함께 연쇄도산의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남의 집 분란 이야기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하청업체 사장님들이 쓰러지면 당장 그 현장에서 밥값을 벌어 처자식을 먹여 살리던 일용직 노동자들의 순통이 먼저 끊어집니다. 공사장 한밭집 사장님은 밥값을 떼이고 동네 철물점 사장님은 자재값을 떼입니다. 부자들과 건설사가 벌인 그들만의 화려한 빚잔치가 엎어지자 가장 약하고 힘없는 우리 이웃들의 밥그릇부터 무참하게 박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잔인한 사태를 지켜보는 은행과 금융권은 도대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을까요? 비 올 때 우산을 뺏는다고 욕할 상황이 아닙니다. 은행들은 아예 살기 위해 발악을 하며 우산을 찢어버리고 있습니다. 금융권 전체의 건설사에는 단 1원도 대출을 해주지 말라는 살벌한 내부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재무 상태가 멀쩡하고 이익을 내고 있는 건실한 건설사들마저 당장 한 달 굴릴 현금이 막혀서 줄줄이 흑자 부도를 맞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부동산 투기판을 부추기며 이자 장사로 배를 불렸던 금융권이 이제는 자기들만 살겠다고 가차없이 돈줄을 틀어막으며 대한민국 실물 경제의 모세 혈관을 다 터뜨려버리고 있는 겁니다. 선배님들, 망할 기업은 철저하게 망해야 합니다. 자기들 돈은 단 한 푼도 안 들이고 오직 은행 빚으로 수천억 원짜리 아파트를 지어서 우리 국민들의 고혈을 빨아먹던 건설사들. 이익이 날 때는 임원들 성과급 잔치를 벌이며 외제차를 굴리다가 정작 부동산 경기가 꺾이고 손실이 나니까 나라가 살려달라고, 우리 세금으로 막아달라고 뻔뻔하게 손을 벌리는 이 기가 막힌 도둑놈 심보를 우리는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이 무시무시한 건설사 줄도산의 핏빛 칼날이 어떻게 우리 선배님들의 소중한 안방까지 뚫고 들어오는지 그 소름 돋는 진실을 낱낱이 파헤칩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꼬박꼬박 부어온 수많은 서민들. 허그 보증만 믿고 발 뻗고 자던 분양자들의 피 같은 돈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허공으로 감쪽같이 증발해버리는지. 나라에서 보증해준다는 그 새빨간 거짓말의 끔찍한 함정을 폭로합니다. 서민들의 억울한 눈물과 잔인한 금융 카르텔의 실체도 공개하겠습니다. 부자들이 쏘아올린 강남 100억 원짜리 펜트하우스 붕괴, 그리고 그 빚잔치를 감당하지 못해 줄줄이 자빠지는 일군 대형 건설사들. 하지만 선배님들, 이 미쳐 돌아가는 폭탄 돌리기에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종착지는 따로 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기업들이 버려놓은 썩은 도박판의 설거지를. 도대체 왜 평생 피땀 흘려 일만 해온 우리 서민들이 피 같은 내 집 마련 자금으로 대신 갚아줘야 한단 말입니까? 지금 전국 곳곳에 멈춰선 공사 현장 앞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 속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분양 계약자들의 피눈물이 강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쑥쑥 올라가던 내 집이, 번듯하게 지어지던 새 아파트가 하루아침에 출입 금지, 철망이 쳐진
거대한 무덤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타워 크레인은 녹이 슬어가고 현장 앞에는 하청 업체들이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살벌한 빨간 레커 글씨를 덕지덕지 칠해놓았습니다. 이분들이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저 아내와 자식들 편하게 눕힐 따뜻한 내 집 한 채 가져보겠다고 10년 넘게 부은 청약 통장을 깨고 아끼고 아껴서 모은 전 재산을 탈탈 털어 계약금과 중도금을 꼬박꼬박 밀어넣은 죄밖에 없습니다. 가장 피가 마르는 분들은 당장 다음 달이 새 아파트 입주 예정일이었던 가족들입니다. 새 집으로 이사 간다고 살던 전셋집은 이미 방을 빼줬고 이삿짐 센터와 가전제품까지 전부 날짜를 맞춰 예약을 다 끝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 평생을 바쳐 기다려온 새 아파트가 공중으로 완전히 짐발해버린 겁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길바닥에 낳는다는 말이 비유가 아니라 오늘 밤 당장 아이들을 데리고 잘 곳이 없어서 찜질방을 전전해야 하는 끔찍한 난민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뉴스가 터질 때마다 꼭 속 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 즉 허그에서 분양보증이라는 걸 다 들어주는데 무슨 걱정이냐. 나라에서 책임지고 보증을 서주는데 돈 떼일 일이 어디 있느냐고요. 선배님들, 제발 그 달콤하고 무책임한 새빨간 거짓말에서 당장 깨어나셔야 합니다. 나라에서 보증을 서준다는 그 허울 좋은 방패가 막상 내 돈이 걸린 끔찍한 사고 현장에서는 얼마나 차갑고 냉혹한 함정으로 돌변하는지 제가 아주 낱낱이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건설사가 부도가 나서 공사가 멈추면 허그는 수분양자들에게 딱 2가지의 잔인한 선택지를 던져줍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동안 냈던 계약금과 중도금을 돈으로 다시 돌려받는 환급 이행입니다. 자, 원금을 돌려주니까 다행 아니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피 같은 돈, 수천만 원, 수억 원이 짧게는 2년, 길게는 3, 4년 동안 건설사 금고에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폭등한 물가와 껑충 뛴 주변 아파트 값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보상해 줍니까? 아무도 안 해줍니다. 허그는 단 1원의 이자도 쳐주지 않고 딱 원금만 틱 던져주고 끝냅니다. 더 억울하고 피를 토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아서 내던 분들. 그동안 다달이 은행에 갖다 바친 중도금 대출 이자가 수천만 원입니다. 그거 돌려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몽땅 내 생돈으로 허공에 날리는 겁니다. 그리고 입지 좋은 아파트라고 1억 원, 2억 원씩 피를 주고 웃돈을 얹어서 분양권을 샀던 분들. 허그는 최초 분양가만 인정합니다. 내가 피땀 흘려 모아서 얹어준 그 수억 원의 프리미엄은 그날부로 완벽하게 공중분해돼서 사라지는 겁니다. 내 돈은 다 뜯기고 이자 내느라 등골은 휘었는데 막상 내 손에 쥐어지는 돈으로는 길바닥 빌라 전세도 구하기 힘든 벼락거지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럼 돈 말고 아파트를 지어달라고 하는 2번째 선택지, 즉 분양 이행은 어떨까요? 망해버린 건설사를 내쫓고 새로운 시공사를 구해서 남은 공사를 끝마쳐주는 제도입니다. 말은 참 그럴싸하죠? 그런데 선배님들, 망한 현장에 들어와서 남은 찌꺼기 공사를 떠안으려는 정신 나간 건설사가 세상에 어디 흔하겠습니까? 새 건설사를 구하는 데만 최소 6개월에서 길면 수년의 끔찍한 시간이 하염없이 흘러갑니다. 그 멈춰버린 피말리는 시간 동안 중도금 대출 이자는 누가 냅니까? 건설사가 냅니까? 아닙니다. 이사도 못 가고 길바닥에 나앉은 계약자들이 매달 수십, 수백만 원의 이자를 은행에 고스란히 피 뜯기듯 뜯겨야 합니다.
새 집에 들어가 보기도 전에 이자 폭탄에 깔려 파산하는 가정이 수두룩하게 쏟아집니다. 그리고 진짜 소름 돋는 공포는 건물이 다 지어진 다음입니다. 부도난 현장을 마지못해 이어받은 새 건설사가 도대체 무슨 이문이 남겠습니까? 수익이 없으니 원가를 쥐어짜고 공사기간을 미친 듯이 단축하려고 무리수를 던집니다. 철근을 빼먹고 시멘트를 덜 붓고 그렇게 위태롭게 지어올린 아파트가 과연 안전할까요?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살아야 하는 제2. 제3의 순살 아파트가 내 집이 될 수 있다는 그 끔찍한 불안감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서민들을 2번, 3번 죽이는 나라 보진의 무섭고도 차가운 민낯입니다. 하지만 이 미쳐 돌아가는 빚잔치에 판돈을 대준 진짜 악당들, 서민들의 피눈물을 빨아먹으며 배를 불려온 더러운 카르텔의 실체는 아직 절반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탐욕에 눈이 멀어 건설사들에게 고금리 사채놀이를 해대던 제2금융권, 저축은행과 증권사들입니다. 부동산이 미친 듯이 오를 때 이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1군, 시중은행들이 위험하다고 돈을 안 빌려줄 때 이자만 많이 주면 다 눈 감아주겠다며 연 15%, 20%의 살인적인 이자를 뜯어내는 브릿지론이라는 폭탄을 건설사들에게 마구잡이로 뿌려댔습니다. 땅값은 무조건 오르고 짓기만 하면 완판된다는 그 가짜 신화에 취해서 돈 놓고 돈 먹는 완벽한 도박판을 벌인 겁니다. 수백억, 수천억을 굴리면서 그 이자는 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평범한 우리 서민들이 한 푼, 두 푼 아껴서 은행에 맡긴 소중한 예금과 적금에서 빼다 쓴 겁니다. 그런데 그 화려했던 도박판이 엎어졌습니다. 건설사가 부도가 나고 아파트가 미분양 무덤이 되면서 저축은행들이 빌려준 돈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끔찍한 사태가 터진 겁니다. 지금 저축은행 업계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마의 10% 벽을 가뿐하게 돌파했습니다. 돈을 빌려간 건설사 10곳 중 한 곳이 이자는커녕 원금조차 못 갚고 나자빠졌다는 뜻입니다. 건전성의 마지노선이 완전히 뚫리고 증권사들은 건설사 대신 빚을 갚아주다 자본 잠식 위기에 빠졌다는 소문이 여의도 바닥에 파다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은행이 흔들리고 내 예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 소름 돋는 공포. 강남 한복판 100억 원짜리 펜트하우스에서 시작된 그들만의 화려한 빚잔치가 무너져 내리자 대한민국 경제의 핏줄이 곳곳에서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가 만세를 부르고 M1 서민들의 아파트 계약금이 허공으로 날아가더니 이제 그 시퍼런 파편들이 가장 무섭고 치명적인 곳을 향해 날아들고 있습니다. 바로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서 퇴직금을 털어넣은 우리 선배님들의 노후자금, 그 소중한 예금 통장이 들어있는 제2금융권입니다. 선배님들, 텔레비전 뉴스에서 저축은행과 증권사들이 PF 대출 부실로 흔들린다는 기사를 볼 때마다 속으로 나는 괜찮겠지. 나라에서 5천만 원까지는 무조건 보장해 준다는데 무슨 걱정이냐.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리셨습니까? 정말 위험하고 순진한 생각입니다. 그 예금자 보호 5천만 원이라는 든든해 보이는 방패 뒤에 얼마나 기가 막히고 피눈물 나는 함정이 숨어 있는지 아십니까? 자, 평생을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노후자금 1억 원을 시중은행보다 이자를 조금 더 준다는 동네 저축은행에 맡겨두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은행이 건설사들에게 연 20%짜리 고금리 사채놀이를 하다가 PF 대출 연체율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만세를 불렀습니다. 파산입니다.
뉴스에 뱅크런 사태가 터졌다고 대문짝만하게 나옵니다. 불안한 마음에 아침 일찍 은행으로 달려가 보지만 셔터는 굳게 닫혀 있고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피가 마르는 얼굴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이때 나라에서 약속한 예금자 보호법이 발동됩니다. 네, 맞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딱 5천만 원까지는 예금 보험공사에서 돌려줍니다. 그럼 5천만 원을 뺀 나머지 내 피 같은 돈 5천만 원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행이 파산 처리를 하고 남은 찌꺼기 자산을 탈탈 털어서 빚잔치를 끝낼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1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이 지나서 내 손에 쥐어지는 돈은 원래 내 돈의 반의 반토막도 안 되는 휴지 조각일 확률이 100%에 가깝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피 같은 전 재산이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건설사 회장님들의 빚잔치, 설거지 비용으로 공중분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금자 보호 5천만 원의 무섭고도 잔인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이 뱅크런의 공포는 단지 은행 문을 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행이 살기 위해 대출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돈줄을 말려버리면 그 즉시 대한민국 실물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이 가장 먼저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터져버립니다. 돈이 돌아야 장사가 되는데 심장에서 피를 뿜어주지 않으니 손발이 가장 먼저 새파랗게 괴사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서울 한복판 자영업 경기의 온도계라고 불리는 황학동 주방거리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그곳은 지금 발 디딜 틈조차 없는 거대한 무덤입니다. 매일같이 수십 대의 트럭이 폐업한 식당에서 뜯어낸 중고 냉장고와 식기세척기, 눈물이 밴 스테인리스 테이블을 산더미처럼 토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건을 쌓아둘 창고조차 없어서 중고 매입 업체 사장님들마저 손사래를 치며 매입을 거부하는 기가 막힌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장사를 접더라도 다음 들어오는 사람에게 바닥 권리금이라도 몇 천만 원 쥐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권리금은커녕 내가 내 돈 수백만 원을 생으로 들여서 인테리어를 다 때려 부수고 텅 빈 시멘트 바닥으로 원상복구를 해놓고 나가야 하는 마이너스 폐업의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 희망을 품고 가게를 열었는데 빚을 더 내서 그 희망을 처참하게 때려 부수고 쫓겨나는 겁니다. 건설 현장이 멈춰선 동네의 상권은 그야말로 숨이 끊어졌습니다. 공사판이 웅장하게 돌아갈 때는 점심때마다 안전모를 쓴 수백 명의 인부들이 쏟아져 나와 동네 한밭집과 찌개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일이 끝나면 삼겹살에 소주잔을 기울이던 식당들, 그들이 묵던 허름한 모텔과 달방, 퇴근길에 들르던 작은 편의점까지 그 동네 경제를 먹여 살리던 든든한 핏줄이었습니다. 그런데 PF 대출이 막히고 대형 건설사가 부도를 내면서 타워 크레인이 멈춘 그날 아침, 그 수백 명의 단골 손님들이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렸습니다. 식당 사장님은 썰렁한 가게에 혼자 멍하니 앉아 빚더미 고지서만 쳐다보고 모텔은 텅텅 비어 파리만 날립니다. 부자들과 금융권이 벌인 썩은 도박판의 나비 효과가 가장 힘없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골목 식당 사장님들의 목줄부터 잔인하게 끊어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직장인들은 지갑을 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월급은 쥐꼬리만큼 오르거나 그대로인데 대출이자는 2배, 3배로 미친 듯이 뛰어올랐었습니다. 통장에 월급이 꽂히기 무섭게 은행이 이자로 다 뜯어가고 나면 남는 돈으로는 당장 아이들 학원비 내기도 벅찹니다. 밖에서 밥 한 끼 사 먹으려고 해도 10,000원 한 장으로 찌개 백반 하나 먹기 힘든 무서운 물가, 런치 인플레이션이라는 기가 막힌 시대입니다.
양복 입은 직장인들이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삼각김밥으로 점심을 때우고 저녁 회식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소비의 가장 튼튼한 허리였던 직장인들마저 극도의 공포에 질려 지갑을 꽁꽁 싸맸습니다. 가게의 손님은 끊겼는데 야속한 건물주는 대출이자가 올랐다며 월세를 올려달라고 압박합니다. 버티다 무너진 사장님들이 가게 문을 닫고 떠나면서 대한민국 주요 상권의 공실률은 역대 최고치를 무섭게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대로변 1층의 으리으리한 상가마다 임대문의 현수막이 흉물스럽게 펄럭이는 유령도시. 이것이 바로 강남 100억 원짜리 아파트에서 시작된 그들만의 빚잔치가 우리 경제의 밑바닥을 어떻게 철저하게 짓밟고 파괴하는지 보여주는 소름 돋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잔인한 돈맥 경화의 늪에서 가장 비참하게 희생당하는 이들은 바로 우리네 아들, 딸들, 젊은 청년들입니다.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기업들이 줄도산의 공포에 떠는데 어느 정신나간 기업이 신입사원을 뽑겠습니까? 기업들은 채용의 문을 꽁꽁 닫아 걸고 최소한의 경력직만 돌려막으며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번듯한 대학 졸업장을 손에 쥐고도 갈 곳을 잃은 청년들은 당장 밥벌이라도 하려고 동네 알바 자리를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셔터를 내리고 파산하는 마당에 알바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식당이 망하면 거기서 서빙하던 우리 청년들의 밥줄도 함께 끊어지는 겁니다. 취업도 못하고 알바도 못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절망의 늪에 갇혀버렸습니다. 선배님들, 정부가 나서서 세금을 풀고 이 사태를 막아줘야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정부의 금고도 텅텅 비어 바닥을 긁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돈을 못 버니 법인세가 안 거치고 부동산 거래가 멸종하니 양도세와 취득세도 씨가 말랐습니다. 세수 펑크가 무섭게 터지면서 당장 무너져가는 소상공인들을 살려줄 지원 예산마저 뭉텅 깎여나간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그 누구도 이 거대한 연쇄부도의 폭풍 속에서 우리를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각자 도생, 오직 나 스스로 피가 마르는 생존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냉혹한 겨울이 시작된 겁니다. 이 무너져 내리는 잿더미 속에서 우리 선배님들의 피 같은 노후 자산을 완벽하게 지켜내고 나아가 새로운 부의 이동을 준비하는 진짜 생존의 법칙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텔레비전 뉴스나 신문을 보면 연일 헛소리들이 쏟아집니다. 이제 집값이 바닥을 쳤다느니 곧 금리가 내리면 다시 아파트값이 폭등할 테니 지금 당장 빚을 내서 싼 매물을 주워 담으라고 떠들어댑니다. 건설사가 망하고 법원 경매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니까 지금이 인생 역전의 기회라며 불나방처럼 덤벼드는 바보들이 천지사방에 널렸습니다.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경고합니다. 절대 떨어지는 시퍼런 칼날을 맨손으로 잡지 마십시오. 강남에서 100억 원 하던 집이 60억 원, 40억 원으로 반토막이 났다고 해서 그게 진짜 반값 세일이고 횡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60억 원이라는 가격조차 탐욕에 눈이 먼 자들이 지들끼리 짬짬이로 부풀려 놓은 거대한 사기 가격, 완벽한 거품일 뿐입니다. 원래 20억 원, 30억 원 하던 콘크리트 덩어리에 온갖 허영심과 빚을 잔뜩 끼워놓고 이제 와서 40억 원으로 내렸으니 싸다며 덜컥 사주면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펑펑 쓰며 치러야 할 빚잔치의 썩은 설거지를, 놈들의 더러운 먹튀 비용을 우리 선배님들이 평생 피눈물 흘려 모은 노후 자금으로 고스란히 대신 갚아주게 되는 겁니다. 투기꾼들의 탈출구 역할을 우리가 왜 해줍니까? 진짜 바닥은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은 바닥이라는 단어조차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가장 무섭고 잔인한 폭락의 초입에 불과합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끔찍한 역사를 똑똑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1990년대 초반, 일본의 거대한 부동산 거품이 뻥 하고 터지고 대형 건설사들이 줄줄이 쓰러질 때 일본 정부는 도대체 무슨 짓을 했습니까? 망해야 할 썩은 기업들을 살려보겠다며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을 천문학적으로 쏟아부어 억지로 산소호흡기를 달아주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건설사와 돈놀이하던 은행들을 억지로 연명시킨 그 참혹한 결과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시장의 좀비 기업들만 득실득실해지면서 새로운 피가 돌지 않고 썩은 피만 맴도는 경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무려 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서서히 늪으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그 소름 돋는 일본의 파멸 시나리오를 숨막히게 똑같이 밟아가고 있습니다. PF 대출을 갚지 못해 썩어 문드러진 부실 건설사, 그리고 고금리 사채놀이로 우리 서민들의 고혈을 빨아먹던 깡통 저축은행들. 그들은 철저하게 자본주의 시장의 차가운 심판을 받고 처참하게 무너져야만 합니다. 그 시커먼 고름을 완전히 째서 터뜨리고 시원하게 도려내기 전까지는 우리 경제에 새살이 돋을 일은 영원히 없습니다. 그들이 파산해야만 집값의 진짜 거품이 꺼지고 시장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선배님들, 이 잔인하고 차가운 폭락의 겨울을 무사히 건너기 위해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 지침은 딱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 무조건 빚부터 갚으십시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독한 부채 다이어트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자가 널뛰기를 하는 변동금리 대출을 안고 계신 분들은 안 입고 안 먹어서라도 그 숨통을 조이는 빗줄부터 시원하게 끊어내십시오. 자산 가치는 미친 듯이 폭락하는데 매달 은행에 갖다 바치는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중고를 버텨낼 장사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레버리지니 갭투자니 하는 달콤한 사기꾼들의 말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몸을 가볍게 해야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무사히 물에 뜰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빚으로 굴리는 껍데기뿐인 아파트보다 대출 이자 걱정 없이 두 다리 쭉 뻗고 마음 편히 자는 평범한 단칸방의 삶이 100배, 1000배 위대하고 안전한 법입니다. 둘째, 무슨 일이 있어도 현금을 꽉 쥐고 버티십시오. Cash is king. 현금이 곧 왕입니다. 아파트고 상가고 주식이고 모든 자산 가치가 휴지 조각처럼 떨어지는 이 무서운 하락장에서는 내 통장에 얌전하게 꽂혀있는 현찰, 땀 흘려 번 그 돈만이 나를 지켜주는 유일하고 완벽한 강철 방패입니다. 왜 현금을 쥐고 지독하게 기다려야 하느냐? 진짜 부의 이동은 우리 선배님들의 노후를 완벽하게 뒤바꿀 진짜 위대한 기회는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나자빠지는 바로 그 캄캄한 지하실 바닥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수천억 원을 굴리던 대형 건설사들이 자빠지고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면 그들이 쥐고 있던 알짜배기 땅과 핵심 건물들이 법원 경매장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은행들이 도저히 돈을 못 받겠다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해버린 거대한 부실 채권, 이른바 NPL 물건들이 시장의 반을 반값, 아니 10분의 1 토막이 나서 처참하게 굴러다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모든 썩은 거품이 완벽하게 핏물과 함께 빠지고 떨어지던 시퍼런 칼날이
땅바닥에 깊숙이 꽂혀서 그 미세한 진동조차 완전히 멈춘 그 완벽한 정적의 바닥 순간. 선배님들이 이악 물고 꾹꾹 참으며 모아두었던 그 현금 뭉치를 꺼내들고 당당하게 시장이라는 사냥터에 나서야 합니다. 남들의 비명이 환호로 바뀌는 냉혹한 자본주의의 섭리 속에서 철저하게 웅크리고 준비된 자만이 그 헐값에 나온 진짜 금싸라기 알짜 자산을 쓸어 담을 자격이 있습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오는 잔인하지만 달콤한 축복입니다. 지금은 무리하게 뛰어들어 남의 빚잔치를 치워줄 때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훌륭한 본업에 충실하시고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철통같이 지켜내며 숨죽이고 웅크리고 계셔야 합니다. 이 잔인한 폭풍우가 지나가고 나면 반드시 눈부신 기회의 태양이 떠오릅니다. 버티는 자, 그리고 뉴스 헤드라인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진짜 돈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자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 그 달콤한 열매를 독차지할 수 있습니다. 선배님들, 1군 대형 건설사가 픽픽 쓰러지고 강남의 100억 원짜리 철옹성이 반토막이 나며 무너져 내리는 이 기가 막힌 사태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들의 맹목적인 탐욕이 불러온 이 끔찍한 빚잔치의 끝이 부디 우리 서민들과 하청업체 사장님들의 피눈물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썩어 빠진 좀비 기업들과 돈놀이하던 은행들을 우리 피 같은 세금으로 살려주려는 멍청한 정치권의 작태를 우리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감시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당장 좋아요를 시원하게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부실기업은 단 1원도 살려주지 말라는 선배님들의 그 벼락 같은 호통과 지혜를 남겨주십시오. 댓글 한 줄이 모여 대한민국 경제를 올바른 길로 이끄는 가장 무서운 채찍이 될 것입니다. 시니어 연구소는 언제나 그렇듯 흔들리고 요동치는 경제 위기 속에서 선배님들의 얇아진 지갑을 가장 튼튼하게 막아내는 강철 방패가 되겠습니다. 달콤한 사기꾼들의 헛소리에 속지 마시고 저 강도호 소장과 함께 진짜 돈의 흐름을 꿰뚫어보며 끝까지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디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 하루도 굳건하고 평안하게 보내시길 기원합니다.